요구를 하고 실제로 언론 통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기사가 나옵니다. 김만배 씨뿐만이 아니죠. 이병철 씨 가족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여당과 이재명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렇게 쓰지 말고 대납 녹취 조작 의혹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달라 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랑 녹취 조작 의혹 이거랑 뉘앙스가 똑같습니까? 완벽하게 두 가지가 다른 것이죠. 녹취 조작 의혹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게 된다면 마치 이병철 씨가 거짓말한 것처럼 죄책감을 못 이겨가지고 그런 식의 선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병철 씨가 폭로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였길래 그것이 뭐였길래 이재명 측에서 저렇게까지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병철 씨의 폭로는 김혜경 씨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전에 이병철 씨가 언론사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김혜경 씨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에게 20억이 넘는 수임료를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병철 씨가 얘기했던 변호인이 바로 이태영 변호사였습니다. 실제로 이태영 변호사는 김혜경 씨 사건을 담당을 했었죠. 그러면 이병철 씨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것이냐?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동업을 했던 최모 씨가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랑 친한 변호사인 A씨, 이태영 변호사겠죠. 그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가 23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누구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 이병철 씨랑 같이 동업을 했다라고 하는 최모 씨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최모 씨가 처음으로 이병철 씨한테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측으로부터 20억 가까이 되는 수임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이고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이병철 씨가 녹취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병철 씨가 3개 정도의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병철 씨가 이 녹취록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론사에서 계속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3개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을 들려줬습니다. 그 녹취록이 바로 이겁니다. 야,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이게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거 그거 적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예. 정말로 이태영 변호사가 이재명 측으로부터 25억을 받은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때 당시 이태영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이재명 측으로부터 25억을 받았다고?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네네 라고 답변하지는 않았겠죠. 궁금해지는 건 그겁니다. 김혜경 씨 사건을 변호했던 장본인이 이태영 변호사 입에서 그 사람 입에서 네네 라고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건이 아직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병철 씨가 안타깝게 저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모 씨입니다. 이태영 변호사를 이병철 씨한테 소개시켰던 최모 씨, 그 최모 씨가 녹취록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임료가 23억 가까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거 얘기가 퍼지게 되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23억 그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괜히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입막음을 하고 입단속을